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대한민국이 자국민을 대하는 방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국경을 넘어서 모든 한국인을 끌어안으려는 아주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국경 안에서 딱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그 책임이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그 새로운 비전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알아보고 그 핵심 원칙인 포용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재외동포나 투표권, 심지어 대북 정책에까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뜯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 비전의 심장은요, 바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어떤 통제 중심에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자는 거죠.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생각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정책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뭘까요? 바로 포용성입니다. 이 한 단어가 기존의 방식을 어떻게 확 바꿔놓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의 기존 패러다임은 어땠나요? 국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새로운 비전은 어디 출신이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권리를 똑같이 보장하고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로 모두를 끌어안자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포용성이라는 원칙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해외 거주 한국인, 즉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이에요. 똑같은 한국 핏줄인데도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누구는 탄탄대로를 걷는데 누구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역사적인 이유로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게는 주로 H2 비자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소위 선진국 동포들에게는 F4 비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H2 비자는 취업할 수 있는 분야도 제한적이고 체류 절차도 훨씬 까다로워요. 반면에 F4 비자는 취업도 자유롭고 영주권 따기도 훨씬 쉽죠. 결국 뭐예요? 출신 국가가 그 사람의 비자를 결정하고 그 비자가 한국에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좀 불평등한 구조인 셈입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이런 하소연이 나오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당하는 기분이다. 이건 단순히 비자 종류가 다른 행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동포들이 마음속 깊이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차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출신 국가를 따지지 않는 진짜 포용 정책을 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요. 이 포용의 원칙은 재외동포 정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제인 참정권, 즉 투표권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해외에 살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의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가장 기본적인 권리, 바로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47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해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수입니다. 웬만한 광역시 인구랑 맞먹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분들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한 표를 행사할 소중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247만 명이라는 엄청난 유권자 중에서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은 고작 10% 남짓이에요. 나머지 90%는 투표권을 그냥 날리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투표하기 싫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투표하기 어려운 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주 단순한 물리적인 장벽 때문입니다. 투표소 한 번 가려고 하루 종일 운전해야 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로 비행기를 타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바로 우편 투표와
전자투표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물론 이런 우편 투표나 전자 투표에 대해서 혹시 우편물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부정선거 위험은 없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타당한 우려죠. 하지만 이 비전은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일부의 잠재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불편함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이 언제나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투표권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정부의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아주 따끔한 비판이 나와요. 바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포들을 돕는 기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정작 효율은 떨어지고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된다는 걸 꼬집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은 이런 기관들을 하나로 합쳐서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신뢰와 포용이라는 원칙, 이게 재외동포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영역이죠. 바로 대북 정책에까지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가 바로 이 정보 접근성에 대한 생각의 차이예요. 지금은 어때요? 북한의 노동신문 같은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죠. 왜냐?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갈 거라는 일종의 불신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비전은 정반대로 생각해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비판적인 판단력을 믿자는 겁니다. 오히려 정보를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게 하자는 거죠. 이런 신뢰의 철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도 이어집니다. 첫째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풀어주자는 거예요. 직접 길이 막혔다면 제3국을 통해서라도 길을 열어주자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북한은 적이다 라는 안보 중심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르치자는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재외동포 비자 문제부터 투표권, 그리고 대북 정책까지. 언뜻 보면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단어는 좀 어렵지만 뜻은 명확해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단 낡은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그들을 깊이 신뢰하고 그들의 권리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장하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정책 제안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인 거죠. 결국 이 비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 나라의 진짜 힘은 영토가 얼마나 크냐, 경제력이 얼마나 세냐가 아니라 바로 자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얼마나 평등하게 지켜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국경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는 이 글로벌 시대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까요? 그리고 국가는 국민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빚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